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또 목차가 나오죠? 봐봐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걸 옆으로 눕혀놓은 거야. 세워놓은 걸 눕혀놓은 거예요. 그럼 봐봐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왼쪽 위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보이죠? 그리고 이제 뭘 봐요? 시행자가 누군지 보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자. 보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세워놓은 거 눕혀놓은 거예요 지금. 그 왼쪽에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할 때 중간에 양가로 2번을 보면 지정 효과라고 써 있을 거예요. 형평 그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주라고 써 있을 거예요. 취락지구 등 제외라고 돼 있고요. 이해됐죠? 일단 그것만 이해해 놔요. 아래 위 것들은 내가 나중에 차차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32회 때 문제 때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그 4월 달인가 뭐 그때 8월 달인가쯤에 그 대장동 사건 나오면서 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뭐 토지를 갖다 국회의원이고 뭐 지자체장이고 뭐고 막 사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왜 LH 그 직원들 그 3기 신도시 투기 뭐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왜. 그래서 그 말 나오면서 이제 미공개 정보 고급 정보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한테 벌금 부과한다고 그 내용이 조문에 들어왔었거든요. 최대 10억 아니 기본적으로 10억 상한으로 기본을 간다고 벌금을. 근데 그 내용이 32회 때 벌칙 문제로 바로 나왔더라고. 그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뭐다 행위에 대해서는 뭐죠? 벌금을 10억까지 부과한다고. 지나간 32회 때의 문제였어요. 사실 그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즘엔 계속 그렇게 뭐 미공개 정보 가지고 자꾸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하는데 결국은 또 대법원까지 가면 또 그런 판례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래가지고 뭐 또 아니다 뭐다 이러면서 또 그러고 나오대. 그렇죠? 저번에 그 전 국회의원은 손 무슨 그분 있잖아요. 왜 거기 목포에다가 또 뭐 문화단지 뭐 한다 그래가지고 뭐 샀는데 뭐 결국은 또 무슨 뭐 혐의 뭐 증거 불충분 뭐 이러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또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나도 해야 되겠어. 그렇죠, 여러분? 결국은 끝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 봐봐, 좀 문제가 있어. 어쨌든 그런 얘기 드리고요. 가운데 좀 보면 여러분 시행자 좀 봐봐요. 가운데 그러면 시행자에 대한 부분은 요번에 처음이니까 누가 시행자인지 좀 봐줘야 돼요. 아까 제가 목차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가운데 봐봐요. 어쨌든 시행자도 누가 지정해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되는 거지 아무나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 앞엔 지정권자 1번 지정권자의 지정받아 시행자가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31페이지라고 써봐요. 31페이지. 그리고 31페이지를 펴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거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 시설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나올 거야. 정 가운데 31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위에 써 있죠. 3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봤던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제가 맨 위에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서울시장이라고 쓰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그냥 그 지자체장이 시행자가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밑에 지정받은 자가 시행자가 되는 건 4번에 써 있잖아. 거기는. 근데 개발 사업은 다 시행자가 되려면 지정권자 지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돼요. 알겠습니까? 좀 다르죠. 분위기가. 돌아와 보세요. 그럼 이제 지정권자 지정을 받아 시행자가 되는데 일단 공공의 자가 지정받아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데 공공이 누구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첫 번째 시행자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죠.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이에요. 뭐라고요? 공공기관은 뭐다? 정부의 공기업.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부 출연기관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비 정도를 보조해주는 기관을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주택공사 같은 LH거든 사실은. 토지주택공사. 그렇죠? 이런 거는 정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만큼은 아니어도 운영비 등등 사업비 정도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기관을 정부 출연기관이라 그래. 뭐 지분상으로 본다면 정부 지분이 50%라면 정부 지분이 얼마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정부 지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국가철도공단이에요. 다는 못 외워도 몇 가지만. 국가철도공단 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철도공단을 위로 뽑았으면 이거는 역세권 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 이것에 뭐가 된다? 한정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게 국가철도공단이에요. 그렇죠? 한 번 나왔었어 이것도. 그래서 위로 뽑아서 한번 써보시고 위쪽으로 국가철도공단 동그라미 뽑아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정해서 얘는 시행자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할 때 국가철도공단 얘기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KTX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할 때 특수 목적법인 만들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건 오해하지 말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시행자일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이고 정부의 지분이 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뭐다 정부 출연기관은 그 정도는 아니고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비 정도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정부 출연기관 대표적인 게 국가철도공단이 있어요. 근데 그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해서만 시행자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지방공사가 있어요. 지방공사. 뭐요? 지방공사는 서울시 안에 있는 서울시 지자체의 공기업인 거죠. 지자체의 공기업. 대표적으로 서울로 본다면 서울하우징이라고 SH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서울하우징 SH공사. 그렇죠. 뭐 구리면 구리시 도시개발공사. 의정부면 의정부시 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뭔가 있을 거예요. 또 가뜩이나 요즘에는 뭐가 되죠? 정비사업의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늘었어요. 정부 정책 삼아서. 그래가지고 없었던 지방공사를 요즘엔 다 만드는 편이에요. 없는 지자체들도. 그렇죠. 뭐 안산도 얼마 전에 만들었고요. 사실은 성남동 그 성남시 그 대장동 사업도요. 그 사업하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성남 도시개발공사 원래 없었어 그게. 그렇죠. 한 10년 전쯤에.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친 거야. 그렇죠. 그 얘기들. 어쨌든 간에 해당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게 공공의 시행자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공공의 4인방의 시행자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행자 종류를 모르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외워놓으세요. 일단.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누구?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소유자가 이익단체를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조합이라 그래. 그러면 써져 있죠. 뭐라고?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소유자와 조합을 시행자로 정해요.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 조합부터 형 앞에는 쫙 꺼. 등자 옆에까지. 등자는 끄면 안 돼. 토지 소유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등자 빼고 거. 그죠? 그러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말은 봐. 무슨 말이냐? 봐봐. 사업 전에 A부터 Z의 토지를 사업 후에 환지해 줄 때 A부터 Z까지 다 환지를 받는 거야. 그럼 전부가 환지인데 다른 자가 시행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어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때 사업이 전부 환지 방식이면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런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렇죠? 꽤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등자 옆에다가 동그라미하고 뭐 건설업자 등이라고 쓰세요. 건설업자 등. 그렇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 조합 말고도 일반적인 뭐 현대건설이니 뭐니 이렇게 건설업자 등이 시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 건설업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공공도 부담스럽고 민간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둘이 자금을 출자해. 절반 넘게 30% 넘게. 이래가지고 뭐가 된다? 아,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드는데 이건 왼쪽에 써봐. 왼쪽에. 씁니다. 공동 출자 법인.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법인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공동 출자 법인. 됐습니까? 공동 출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분 싸움을 하는 거지 이제. 지분을 투자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남시하고 그 성남의 뜰이라는 뭐하죠? 건설업자하고 뭐하죠? 공동 출자가 돼가지고선 지분 나눠 먹게 해가지고선 성남시가 5,500억 먹어가고 나머지 1,700억이었는데 집값이 확 오르는 바람에 4천 몇백억이 남은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 거고. 보니까 뭐 지분이 공동 출자 법인의 지분 비율이 꽤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 시행한 게 이제 화천대유가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출자 법인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법을 보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참 잘 짜여진 판이야. 그렇죠.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약간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진행했던 거죠. 그 처음에 수용할 때도 보니까 이건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한 거잖아. 어쨌든 간에 공동체 해가지고선. 근데 수용할 때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른 업자들은 대부분 뭐 평당 뭐 7, 800에 수용을 했는데 그 관련된 분들은 300에 수용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던 거지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자 관련된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본다 한다면 오른쪽에 실시계획 보입니다. 나머지 읽지 말어. 그렇지? 나머지 읽지 말고 오른쪽 실시계획 봅시다. 실시계획.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받고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할까? 시행자가. 동그라미 시행자.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 그럼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인가라고 돼 있죠? 인가 둘째 줄. 그럼 실시계획의 인가는 누가 할까? 당연히 지정권자가 인가하겠지. 개발법은 다 인가 승인은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거 몇 가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일단 지금은 개발법에 나오는 권한자는 그냥 지정권자라고 외워.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아닌 거 몇 개는 차차 얘기할 거야. 오늘도 기회 되면 얘기할 거고. 그냥 별다리 외운 게 없다면 권한자는 그냥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야. 알겠습니까?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아까 제가 개발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개발계획에서 요 자리에다가 개발계획상 뭐 하기로 했냐면 여기다가 공원 만들기로 했어요. 개발계획상. 그런데 실시계획을 만들면서 요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대요. 개발계획 개무시하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대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상위 계획에 맞춰서 하위 계획을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실시 계획을 만들 때에는 개발 계획에 적합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써 있을 거예요. 형편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항상 얘기하는 거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적합해야 한다. 그럼 봐봐.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그럼 봐. 여러분 도시 관리 계획에 상위 계획에 뭐가 있었지? 도시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 뭐야? 도시 기본 계획이 있었지. 그럼 도시 기본 계획 상위 계획은 뭐지? 광역 도시 계획이지. 됐지?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도시 관리 계획 만들어줘야 하니까 개발 계획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개발계획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하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 물어봐요. 광역도시계획상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도록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자리에다 아파트를 짓겠대. 개발계획상.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12페이지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8페이지부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12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만드는 거고 그 도시관리계획 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개발계획을 만든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부합해야 되고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주게 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8페이지부터 계속 계획이 연결되는 거야. 다 결론적으로는. 이해가셨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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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알겠죠? 알겠죠? 나 미친 것 같아요. 자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어쨌건 알겠죠? 됐어요? 알게 놓으시면 되고. 아니 엊그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하는 말이 그 왜 그 아줌마 같이 파마하고 왜 그 골 때리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이러고 올렸더라고. 그 찰떡같이 어떤 분이 이상곤이요? 이렇게 이런 썩을 봐봐.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해. 나는 이상곤이야. 뭐라고요? 이상곤 센세. 알았죠, 여러분? 라고 이해하세요. 옛날에는 뭐 말할 거 없으면 그 뚱뚱하고 웃기네 이러더니 살 빼니까 이제는 파마하고 또 웃기네. 못 살겠네, 진짜.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다음부터 이렇게 이름표 달고 올까봐. 이따 달고 올게 있다가 기다려봐. 어쨌건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겠죠. 아 더워. 내가 이러니까 메이크업을 못 하겠어. 닦아야 되니까. 봐요.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5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나와요. 도시개발 조합.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행자 누군지 봤으니까 실시계획 만들어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자 중에서도 민간의 시행자로서 소유자가 모여서 만드는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거에 시행자를 좀 더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시행자 중에 조합이라는 건 별 20개고요. 우리 개발법에서 흔치 않은 별 20개짜리예요. 빼먹지 않고 한 개씩은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올해 32회 때는 까였어요. 안 나왔어. 그렇죠? 근데 요즘에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개발법의 요즘에 조합이 이 뭐라 그러지? 짝수회 때 안 나오다가 홀수회 때 두 문제가 모아 나온 특징이 있어요. 30회도 안 나왔었어요. 31에 두 문제가 나왔거든, 개발조합에서. 32에 안 나왔잖아. 그럼 33에는 뭐야? 공습경 뭐야, 이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별 20개 하시고요. 많으면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줘야 되고, 다음 주에 정비조합은 아마 해당 내용 부분에서 더 중요하지만, 오늘은 개발조합부터 볼게요. 일단 봐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요. 우리 아시겠지만 소유자 한 명 한 명이 뭐하죠? 실행할 수도 있긴 해요. 개발 사업은. 그런데 이제 단체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자.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 모이는 거냐면 7명 이상이 모이게 돼요. 몇 명? 동그라미 7명. 뭐라고요? 7명입니다. 다음 주에 정비조합 가면 5명인데 여기 7명이에요. 7명 이상이 모여서 그 조합원들의 규칙을 정관을 정해요. 조합원들의 규칙, 정관을 정하는 거야. 면적이니 임원 청산이니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합은 그리고요. 말은 조합인데 이따 얘기하지만 실제는 법인이에요. 라고요? 말은 조합인데 실제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성을 가진 조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인이면 뭐가 돼? 그들의 법인 구성원들 간의 권리 의무를 정한 규칙이 필요하거든. 그걸 정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를 정한 약속 증서? 그걸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합의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라는 걸 받아서 우리가 인가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동의를 보니까 면적의 3분의 2 and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으래. 형광펜 거 봐. 똑같죠? 아까 우리 봤던 거 낯선 조문에서 그녀의 향기를 느껴요. 그렇죠? 어서 맡아본 냄새인데. 그렇죠? 그 얘기들 기억해 보시면 되죠? 옛날에 그 CF 카피 나왔던 건데 낯선 그녀에게 그녀의 향기를 느낀다. 이러면서 왜 향수 광고 나왔잖아, 한번. 괜히 얘기했어요. 봐봐. 어쨌건 그러면 동시만족에 대한 부분 아까 어디하고 개발계획 만들 때 환지 방식. 그냥 환지가 아니라 개발계획을 만들 때 환지 방식의 동의. 뭐라고요? 개발계획을 만들 때 환지 방식 동의하고 여기 조합을 만들 때 동의가 일치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을 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동일합니다. 아까 하고. 이래서 인가를 받아서 이제 조합을 만드는데 밑에 보면 그 인가를 누가 하냐면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요. 왼쪽 밑에. 조합은 누구에게 인가를 받는다? 지정권자. 근데 이거 나올 때 많이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시군구장의 인가를 받는다고 굉장히 잘 나와요. 뭐라고요? 시군구장의 인가가 아니고 뭐다? 아, 지정권자의 인가예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죠?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거든. 그럼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지정권자가 인가니까 시도, 대도시의 시장하고 국토통부 장관 이걸 통틀어 지정권자 인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다음 문제가 이러고 나왔어. 도시개발조합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고 나왔었어요. OX. 아, 틀린 거죠. 왜? 시도 대장일 수도 있잖아. 지정권자의 개념은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아니지. 다른 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나온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통 개념이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의 인가를 받는다라고. 그리고 뭐가 되죠? 아, 법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말만 조합이지 실제는 법인이거든요. 동그라미 법인, 시장, 법인. 그러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오는 거야.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이해갑니까? 재단법인이라고 나오면 사단 나는 거야. 아주 그냥. 뭐라고요? 됐죠? 그 얘기.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밑에 등기해요. 그래서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성립은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법률행위 볼 때 인과 법인을 보잖아. 민법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은 출생신고 안 하면 사실 의미 없어. 나중에 사건 생기면 또 뭐 판례가 뭐 배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따지지만 실제는 뭐야? 출생신고 안 되면 권력력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법인은 뭐야? 등기 안 하면 능력 없는 거고. 그래서 등기하면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30일 내 등기하는 거지 이제. 그럼 조합은 성립되는 거지. 설립과 성립은 달라. 알았습니까? 됐죠? 성립은 인가받는 게 아니야. 성립은 등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가운데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으면 조합원이 누구니? 시작. 조합원을 아니? 라고 해보세요. 그럼 조합원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첫째 줄 1번에 써 있을 거예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시작. 토지 소유자로 한다. 형 앞에 거 보세요. 그러면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럼 쌤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돼? 청산하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건물 소유자는 안 시켜줘요.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소유자는 시켜주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시켜주던데 그건 정비사업.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정비사업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개발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그 조합원 중에서 이제 뭘 하냐 우리가? 조합의 일꾼을 뽑죠. 임원. 뭐라고요? 임원을 뽑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조합의 임원에 대한 부분은 참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별표 좀 하시고 임원은 조합장하고 우리가 이사, 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합장, 이사, 감사 이게 임원의 종류예요. 뭐라고요? 조합장, 이사, 감사. 근데 임원 나올 때 우리가 뭘 인지해야 되냐면 부정부패, 그렇죠? 불의와 결탁. 뭐 이런 거 뒷돈 받는 거 이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근데 말로는 뭐 아유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얼마를 먹냐 안 먹냐의 차이지. 근데 뭐 너무 많이만 안 먹으면 뭐 그렇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임원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자격 요건, 결격 사용 무슨 뭐 등등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뭐 하는 말이지만 조합장 2번 봐요. 이사의 자기 동그라미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한대요. 소송을 한대요. 그러면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하고 소송을 걸어. 그럼 걔는 원고야 피고야?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지 혼자 다 해먹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야? 지한테 플러스 되게 하겠지. 저가 매수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나와. 동그라미 감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시작.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건 어느 조합과도 비슷해요. 어느 조합과도. 뭐 같은 목적하는 다른 조합에 뭐하죠? 같은 목적 다른 조합에 직원 임원 같은 거 될 수 없다. 이러고도 나와요. 왜냐하면 A라는 조합에 뭐다 조합장인데 B라는 조합에 감사고 C라는 조합에 이사야. 그럼 그 동네 사업하는 자들은 뭐야? 상왕으로 모셔야 돼. 그래서 와서 완전 접견을 해야 되고, 접견이 아니지 모셔야 되지. 상왕이야.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아우 돈 많이 벌겠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같은 목적 다른 조합에 임원 직원 같은 거 뭐 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결격 사유 있으면 임원도 될 수 없게 해요. 뭐 말해 결격 사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결격 사유 있다고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결격이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결격은 참 잘 나오는데 매번 얘기하죠.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미성년자. 즉 막 같다, 덜막 같다, 덜 컸다. 그래서 행위 무능력 3종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능력자들이 유효한 법률 행위를 못합니다. 근데 법률 행위해서 법정 대리인 찾아서 맨날 뒤집었고 취소합니다. 그렇죠?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개판 나는 거잖아. 그래서 임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건 X인 거예요. 미성년자가 임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조합원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5번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은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결격은 임원에게 있는 거지 조합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조합원 될 수 있다. 있어요. 그렇게 많이 속이는 게 이 문장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파산 선고됐는데 복권되지 않았다. 복권. 당첨이 아니라 뭐라고요? 잃었던 권리가 복원되는 걸 복권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복권은 따로 기간을 요하지 않아요. 복권만 되면 돼요. 물어볼게요. 파산 선고 받은 자가 복권됐다면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있어요. 복권됐으니까. 파산 선고 받은 자가 3년이 지났다면 임원이 될 수 있다. 잘 들어봐. 파산 선고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났다면 임원이 될 수 있다. X야. 복권됐단 말이 없잖아. 뭐 5는 개뿔이 5야. 그죠? 되게 헷갈려. 이거 생각보다 안 쉬워 이거. 그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대. 금고. 종료 면제 후에 뭐하죠? 2년 지나지 않았대. 그렇죠? 그럼 오해하지 말 거. 쌤, 금고는 또 뭐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금고 하나 있는데 그 금고 말고 금고는 형법의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형법상 형벌이 징역이라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징역. 그렇죠? 가둬놓고 일시키는 거예요. 징역보다 한 단계 낮은 형벌이 금고예요. 뭐라고요? 징역보다 한 단계 낮은 게 금고인데 금고는 가둬만 놓는 형벌입니다. 그렇죠? 그 금고 이상 형선고를 받고 종료 면제 후 2년 지나지 않았다면 임원 될 수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징역형을 받았어요. 징역. 형 종료 후 2년 지나지 않았으면 임원 될 수 없다. 맞지? 징역이면 금고 이상이거든. 금고도 마찬가지고. 뭐 사형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지. 그렇죠? 어쨌건 단순한 벌금 이런 거는 결격이 안 걸리는 거예요. 금에 써 있죠. 벌금 100만 원 X. 됐습니까? 벌금의 결격은 다음 주에 정비조합에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의 임원은 벌금의 결격이 있습니다. 여기는 벌금의 결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조합이 그만큼 더 빡신 거야. 임원의 어떤 부정부패가 심한 것이고.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임원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결격이 생겼거나 나중에 결격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방치마라고 임원 됐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거죠? 아니에요. 가운데 맨 밑에 다음날 자격 상실해요. 형광펜 다음날 자격 상실해요. 시작. 다음날 자격 상실해요. 임원이 해당 내용 부분 됐어도 나중에 결격이 생겼거나 나중에 사유가 생기면 이거는 다음날 자격을 상실해요. 이러고 나온다. 임원 되고 나서 나중에 결격이 밝혀졌다면 지체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해임하여야 한다. 이러고 나와. X. 총회 거치는 거 아니에요. 써. 총회 X. 그냥 다음날 자격 상실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그리고 오른쪽 위. 그러면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그러면 의결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총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해봐 말해. 총회 개최. 한마디로 조합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걸 우리가 총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조합원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걸 총회한다고 하죠. 그럼 만약에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조합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 총회한다고 날라왔네 등기가. 그래서 봤더니 안건이 뭐냐면 총회 1000명이 모이는데 조합장 책상 교환에 관한 건이에요. 1000명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에 조합장 책상 교환에 관한 것. 왜 걸상도 바꾸지? 뭐라고요? 등등등. 이게 말이 돼요? 이 총회 하려면은요, 웬만한 대학교 강당 빌려야 돼요. 대관료만 수천만 원이에요. 오면 또 빵도 줘야지, 우유도 줘야지. 에? 또 먹어야지 또 하니까. 그렇지 않아? 물도 줘야지. 게다가 경품 안 주면 또 안 온다? 요즘엔 또 경품도 모자라가지고 해외여행권 있잖아. 이런 거 줘야 와. 요즘에 심지어는 참석비를 줘요. 1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요즘엔 또. 이게 유행이야 요즘에. 참석비를 줘. 해외여행 못 가잖아. 그렇죠? 요즘은 그래. 경품 100만 원짜리도 건다 요즘에. 현금으로 100만 원. 별짓 다 해. 그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모였는데 고작 조합장 책상 교환에 대해서만 회의할 일은 없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 시작. 그렇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 대표를 뽑자. 그게 대의원회야.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 대표를 뽑자. 그게 대의원회라고. 에버바리 대의원회. 그러면 그 의결 대표에 대한 대의원은 언제 줄 수 있는 거냐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잘 나오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인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OX. 옥스 나왔어. 옥스 또 뭐야? 뭐라고요? 봐봐. 100인인 경우라면 50인 이상 됐으니까 맞지. 100인인 경우라면 둘 수 있다? 맞잖아. 그쵸? 왜? 흑인이 아니라 기분 나빠? 뭐라고요? 100인인 경우. 이것도 그만해도 재미없다. 어쨌건 그럼 내용에서 오해하지 말 건 다시 물어볼게. 봐. 10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다. 이러면 100인 이상인 경우 둘 수 있다고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100인 이상이면 50인 이상 됐구만 뭘 틀려 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러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기준이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중간에 100인을 줬다면 50인 이상 됐으니까 맞아. 범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10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래버리면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여기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야 이러면은.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처음부터 얘기해요. 봐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범주를 의미하는 전매어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 말이 있으면 법에 정해진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고민해봐야 결론은 같아. 뭐라고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말이 붙어 있다면 무조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맞아요. 그런 말이 안 써져 있다면 포인트가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금방 백인인 이런 것처럼. 면적이나 연수나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 명수에 대한 부분을 항상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데 틀리는 이유가 그런 걸 틀려요, 사람들이. 한 번 더 시작.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말이 있으면 조문과 똑같이 나와야 맞다. 시작. 좀 맞춰서 해봐. 시작.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말이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 맞다. 그런 말이 없으면 포인트가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대명제야. 이거 한 방에 기억해놔. 어차피 이거 가지고 계속 오답을 만들기 때문에 한 번은 이해해 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안 말하면 계속 물어보러 와. 그렇죠?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뭐예요? 대의원 수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시작. 100분의 10 이상으로 대의원 수를 두게 됩니다. 10% 얘기하는 10%. 되었죠? 그리고 언제는 대행할 수 없냐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렇죠? 대행 불가 사유는. 그 정도 라인만 잡아줘요. 지금 볼게요. 어디만큼 왔니? 시작. 봐보자.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었어. 시작.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었어. 그 중에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걸 보고 싶었던 거야. 됐지? 그러면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 순서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먼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해? 그럼 물어봐. 지정권자가 누구지?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야. 그럼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봐. 시행자는 공공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고 그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을 만들어 개발 계획에 부합하게. 그렇죠? 그 시행자 중에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조합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 7명이 모여서 만들게 되고 정관 작성하면서 동의받아 인가 신청 들어가면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 등기하면 성립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원 누군지 보고 임원이 누가 됐는지 보고 결계 확인했었고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라는 거를 개최를 하는데 매번 총회할 수 없으니까 의결 대표를 모아서 대의원을 둘 수 있어.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는 거지. 그럼 인원만 본다면 조합 만들 땐 7명 이상이고 대의원을 둘 수 있는 건 50인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까지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야. 시작.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서 사업을 시행한다. 넘겨봐봐요. 그러면 48인가 7인가 수용사용 방식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켜봐요. 아유 힘들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뭐야 대부분들이 저번에 12월 1일 날 지나간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번에 합격률은 29.07%예요. 요번 합격률은 29.07%고 우리 언제 작년이 22.06%였어요. 7%가 늘었고 10,000명 더 붙었어요. 됐죠? 그리고 1차 합격률은 작년과 동일하게 22%쯤 돼요. 21% 정도. 그렇죠? 더 재밌는 사실 얘기해 주면 작년에 1차만 붙은 분들이 25,000명이 있었어요. 작년에. 올해 1차만 붙은 분들이 출원 인원이 많아지는 바람에 28,000명이에요. 작년보다 3,000명 늘었죠. 나는 거꾸로 당연히 줄 줄 알았어요. 1차 면제자가. 아니 늘었어요. 왜냐면 40만 넘게 봤으니까 기본적으로 늘 수밖에 없지. 그러면 올해 2차는 우리는
더 쉬워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시 들어봐요. 전체 합격자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000명이었다면 그렇죠? 그중에 1차 합격자에 대한 부분 1, 2차 동차로 붙으신 분들이 46%, 나머지가 56%가 1차 면제자예요. 이해돼요? 결론적으로는 1차 면제자도 반밖에 못 붙었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1차 면제자들 2차만 본다고 얼렁블렁 하다가 3월, 5월에 나오잖아. 그러면 다시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2차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공법쌤이 빨리 오라고 했다고 전해주세요. 내 마음을. 그렇죠? 그리고 조만간 상대평가 시행되고 나면 후회도 늦어요. 그때 되면 가치가 겁나 올라갈 거예요. 중개 자격증이. 지금도 어려운 시험 정평이 나 있지만 상대평가로 바뀌면 지금보다 2배는 어려워진다고 봐야 돼요. 합격률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0%대 떨어질 것 같아요. 상대평가가 돼버리게 되면 반으로 줄어.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공부도 2배는 어려워져요. 1차는 마찬가지야. 하지만 2차가 최소 인원 정해주면서 점수가 잘리거든. 그러니까 그거 시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 되니까 또 3수 4수 생각하지 말고 얼렁얼렁 와서 올해 끝내자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설명하는 자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자료, 통계 자료가. 그래서 보시고 나서 올해는 1차 면제자가 작년보다 더 많다. 3,000명가량이. 그러니까 절대 시험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도 관리공단에서 쉽게 내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야. 에? 어렵게 낸다고 낸 거야. 등기법 봐봐. 중개사하고 나름 어려웠잖아. 공법도 어려웠던 거라니까? 근데 내가 너무 비밀을 너무 많이 얘기해줘서 그런 거야. 그렇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합이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러리라 장담은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봐주고 2차 하시는 분들도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공법은 2차만 하시면 적어도 2, 3일은 해야 돼. 특히 초반부에는. 그치? 놀지 말고 2, 3일 정도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하세요. 다만 주의할 건 지나간 작년 교재 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 중간중간 공부하다가 참고하는 거야. 그중에 또 바꿀 것도 많이 있고 바뀐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말고 꼭 작년 거 지난 걸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 뭐라고요? 같이 뭐하죠? 참고할 수는 있지만 주되게 보시면 안 돼. 48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봤고요. 실시계획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사업을 시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업을 시행할 때 첫 번째 방법 토지 등을 수용하자. 시작. 토지 등을 수용하자. 그럼 수용 방식은 위에 정의진 바 뭐라고 나오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 형합한 거 봐.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다. 시작.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다.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토지 등의 수용상 방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러고 나온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러면은 고를 수가 없다니까. 봐봐. 환지는 뭐였지 아까? 토지가 너무 비싸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현저히 높아 이러고 나와요. 현저히 높아. 혼돈이 다까이. 그렇죠 여러분? 베리베리 익스펜시브. 그렇죠 여러분? 이러고 나오거든. 우리는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면 환지.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면 수용 방식. 예, 아셨죠? 그럼 봐봐요. 그럼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몇 개만 볼게요. 그럼 봐요.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전에 토지들이 있었는데 이런 토지들을 수용하자. 됐죠? 그리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토지를 뭐하자? 우리가 공급하자.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그러면 수용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고 당연히 먼저 뭘 줘야 된다? 보상금을 먼저 주고서
그 다음에 권리를 넘겨가는 겁니다. 이건 소유자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넘기는 거야, 시행자한테. 수용당한다고 하잖아. 왜? 강제적으로 취득당하는 거죠. 그 얘기들. 근데 문제는 수용은 누가 하나? 수용은 아무나 하나. 어머나, 성이 없어. 뭐라고? 수용은 아무나 하나.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라. Everybody, yeah. 빠라라. 좀 해봐. 올해는 좀 숫기가 없네. 작년도엔 너무 숫기가 많아서 문제였는데 올해는 왜 이런디야? 봐봐요. 이러면 우울한데. 뭐라고요? 수용은 아무나 하나. 그렇죠? 시행자가요.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어도 수용할 수 있다. 계세요? 뭐라고요?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아니어도 수용할 수 있다. 자, 제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나는 선량한 시민이었다.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그냥 토지를 앉혀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려고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한테 얘기를 한다. 토지 되게 좋네요. 저 지정권자인데요. 제가 오늘부로 당신 토지를 수용할게요. 미안해요.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갔다. 미쳤나 보다. 이해돼요?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정권자가 뭐 깡패 출신이에요? 뭐라고요? 마음대로 남의 땅을 왜 가져가냐고. 말도 안 되지. 지정권자도 시행자가 돼서 공익사업에 인정받거나 간주를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지정권자라는 이유로 수용은 못해요. 시행자이어야 수용한다고. 동그라미 시행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뭐라고요? 시행자는 시작.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지정권자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러면 맞지.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정권자로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또 오해 말 건 수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항상 언급되는 법이 있다. 거기 내가 보상법이라고 써놨을 거야. 보상법이란 말 동그라미 하고 그 밑에 공간이 있지? 한번 자대고 쭉 써봐. 보상법의 본명을 알려줄게.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 그 밑에 써. 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법률. 이게 본명이야. 한 번 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법률. 이게 본명이라고. 그럼 앞으로 수용 나오면 항상 이 보상법을 준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돼.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들어봐. 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하고자 한다면 수용,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정비법을 준용한다.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위한 법인데 왜 수용을 그 법을 준용을 해? 수용 나오면 무조건 보상법을 따른다.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가든 도시개발사업에 가든 도시정비사업에 가든 수용이 나왔을 때 이 법에 없는 건 뭔 법을 따른다? 보상법을 따른다. 얘 본명은 뭐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률. 이게 얘 본명이야.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들 그렇게 인지해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재개발 사업을 해요. 수용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자 것들을. 그러면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수용을 처음에 얘기하면 쌤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내가 안 판다고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뺏어간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그 법이라니까? 뭐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험한 꼴을 보고 뺏기지.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 험한 꼴을 보고 뺏기는 거야. 소송 걸면 되죠? 별로 이긴 적 없어. 그렇죠? 공익사업이란 법에 의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타당하다면 이건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다만 얼마나 더 챙길 수 있을까? 이걸 고려할 사항인 거야. 우리 법엔 안 나오지만 보상법에 가면 이거 이제 더 사람들을 수용하기 꼬시려고 뭐 하죠? 원래 거주한 자한테는 원하면 이주자택지를 주겠다. 응? 거주하지 않은 자인데 토지를 소유했으면 협의, 양도자택지를 주겠다. 또는 무슨 뭐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꼬셔요. 왜냐하면 그래야 뭐하든 다 수용이 쉬워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보상협의가 안 되잖아. 그럼 보통은 관할에 있는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해요. 협의가 안 되면. 그리고 그 재결 나온 결과까지도 못 받아들여 소유자가 그러면 소송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하거나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고 고독한 일이에요. 승소한 일도 그닥 많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잘 얻어내고 협의 보고 털고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그 다큐 나온 거 보니까 대장동 주민들 안 됐더라고. 그렇죠? 평당 300 받고 넘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그것도 공시지가가. 그죠? 시가 따지면 말도 못해. 근데 300만 원 넘기고 나서 얼마 화가 나. 게다가 더 나쁜 거는 그분들이 나와서 거기 지어진 아파트를 또 분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금액을 깠잖아. 올라간 금액만큼 더 손해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진 거야. 들어갔는데 이건 뭐 바보가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막 지금 화가 나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어쨌든 이 내용들 보시면 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시행자에 대한 부분 누가 시행자가 되냐? 공공의 시행자도 있고 민간의 시행자도 있겠지? 공공의 시행자, 민간의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라면 수용이 가능하지만 공공이 누구야? 불러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거 외워야 돼. 시작. 국가, 지방자치단체 첫 번째. 두 번째가 공공기관, 세 번째가 정부 출연기관, 네 번째가 지방공사야. 이런 자가 공공의 시행자야. 그럼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수용할 수도 있는데 주의할 거 조합은 수용이 안 돼. 조합은 일단 제외하고 뭐라고요? 조합은 수용이 안 되거든. 조합은 전부 안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은 수용이 안 됩니다. 조합은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민간자가 수용하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시작.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뭐가 된다? 2분의 1 이상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받아라. 어서 많이 봤는데 소유? 민간 자본 땡긴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럼 봐봐. 이 소유 페이지 31페이지 봐봐. 페이지 31페이지 봐봐. 그러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 거기 31페이지 정 가운데 시행자를 보시면 아마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보일 거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다고. 그때 뭐라 했었지? 민간 자본 땡기는 거라고 이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민간 자본 땡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간이 딱 자본을 땡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민간을 만든 도시개발사업 택지는 좀 비싸겠지. 공공이 주가 돼서 한 거에 비하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민간 자본을 땡길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소유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 민간자가 진실하게 얼마를 가지고 있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어진다? 국공유주는 제외할 수밖에 없어요. 민간자의 순수한 소유 면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주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항상 하는 얘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소유라는 말이 나오면 국공유주는 제외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야 그게. 됐습니다. 물어볼게요. 그럼 또 하나. 토지주택공사인 공공기관이 시행자가 돼요. 뭐라고? 토지주택공사인
공공의 시행자가 된다면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해야만 수용할 수 있다. X. 공공의 경우는 소유 동의권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그걸 물어보는 게 대부분 여기 패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용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들 보시면 또 주의할 것은 뭐가 되어지냐면 봐봐요. 그럼 수용을 하려면 보상금을 줘야 돼요. 아까 말해 보상금. 그럼 보상금을 줄 때 당연히 뭘 줘야 좋아할까요? 현금. 어려운 말로 현금이라고 하죠. 캐시. 그렇죠? 사전 현금 보상주의가 원칙이에요. 그죠? 안 써도 돼. 그런데 그 현금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먹고 죽을 애도 없어. 그러다 보니 그 현금 대신에 소유자가 원하면 시행을 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주는데 토지 상환 채권 이걸 발행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 위에 써봐. 뭐라고? 보상금이라고 써. 토지 상환 채권 바로 그 위에 공백이 있지? 써봐봐. 보상금이라고 쓰는 거야. 정 가운데 위에. 토지 상환 채권 바로 위에 보상금이라고 써봐. 됐죠? 그러면 보상금은 현금을 주는 게 맞지만 뭐가 되어진다? 아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금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채권 보상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공익사업 시행할 때 현금을 다 주면 좋지만 현금이 없으니까 보통은 뭐 한다? 그냥 채권 주고 원한다면 보상 가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금 대신에 채권을 주고 보상한 걸로 본 다음에 뭐 하죠? 요 수용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면 소유권을 넘겨오는 거야. 시행자 앞으로. 남겨놓는 게 아니야. 소유자한테.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A는 소유권 잃은 거야 이제. 그러면 시행자가 소유권 가지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시행자가 나중에 이걸 분양할 거 아니겠냐고. 토지를. 그렇죠. 그럴 때 채권을 가지고 오면 나중에 분양 토지 건축물하고 바꿔줘. 상환해줘. 그렇게 하기 위해 약속한 증서가 토지 등으로 바꿔준다는 토지 상환 채권인 거야. 다만 토지 상환 채권을 전체를 다 발행한다면 소유자한테 너무 가혹하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고 위에 써 있을 거야. 굉장히 중요해. 별 20개 하고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뭐다?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분양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넘게는 인정할 수 없다. 만약에 이걸 한정하지 않으면 이거 다 채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소유자가 어떤 미친 푸풀이 채권을 원해. 사실은 원해요? 채권을 뭐하러 원해? 무슨 이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원한다고 하면서 절반만 현금을 준비하고 야 나머지는 없어. 동의서 쓰고 채권 받아가든가 뭐 싫으면 말든가 소송 걸든가 해. 이런 식으로 덤빈다니까. 배째라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의 한도를 주지 않으면 너무 가혹하니까 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봐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발행 소유자가 원할 때. 원할 때야. 그리고 당연히 민간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부도 위험이 있겠지. 그러므로 채권을 발행한다면 민간 시행자일 땐 보증을 받아야 돼. 보증. 하지만 공공은 보증 필요 없겠지. 믿으니까. 은행, 보험회사, 종합 이런 데 뭐가 되어진다? 보증을 받아라. 민간 시행자일 때만. 뭐 좀 물어봐요. 지방공사가 봐봐. 지방공사가 시행자로서 채권을 발행해요. 보증 받아야 한다. X. 공공이니까 보증 안 받아요. 민간 시행자. 그러니까 민간 공공의 구분을 해놔야지 조문이 쉬워지고 간략해지는 거야. 공공 민간 구분을 못하고 있으면 다 써야 돼. 나올 때마다. 근데 앞에 시행자에서 약속을 한 거야. 공공의 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자 제외한 나머지 민간자.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봐요.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는 거지. 어쨌건 권한자가 나오면 다 지정권자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누구일 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그러고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뭐가 된다?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라. 그럼 뭐 좀 물어봐요. 지방공사는 공공의 시행자죠. 지방공사는 지정권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공사도 발행 승인은 받아야 돼요.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들어봐. 결론적으로 지방공사가 시행자잖아. 그럼 지방공사가 시행자라면 수용할 때 이런 동의는 필요 없어. 공공이니까. 지방공사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면 보증도 필요 없어. 공공이니까. 하지만 발행 승인은 받아야 돼. 왜?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 1, 2번만 일단 이해해 놓으세요.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